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에서 자, 이것이 만족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것은 지금 뭘 뜻하냐면 이런 얘기죠. f라는 함수에 서로 다른 값을 대응한 함수의 값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1이었다 라고 얘기한다면 f의 1, f의 1, 1은 딱 하나만 보면 되겠네요. 만약에 2였다, f의 2, 그럼 여기 제곱하니까 얼마죠? 4. 자, 그 다음 만약 2분의 1이었다. 2분의 1, 4분의 1 요렇게 같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성질,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 있는 값이 똑같은 것을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4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과 4분의 1의 관계는 함수값이 어때요?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여기죠. x가 2였습니다. 그럼 얼마죠? 4가 됩니다. 그럼 함수값이 다르니까 얘는 아웃이죠. 아,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2입니다. 4네요. 함수값이 똑같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2분의 1이고 4분의 1이면 함수값이 다르죠. 높이가 다르니까 이것도 안 되네요. 아, 그럼 답은 디귿.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클 때는 그래서 서로 같은 것들이 생기니까 이게 바로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fx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가우스라는 기호인데요. 그것은 뭘 쓰는 거냐면 정수값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해봅시다. x가 정수이다. 자, x가 정수일 때 가우스 3 얼마죠? 네, 3입니다. 가우스 마이너스 3 얼마죠? 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네, 0 되겠죠? 네, 이렇게 0이 됩니다. 자, 두 번째, x가 정수가 아닙니다. 정수가 아닐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3.2. 자, 3.2의 정수값은 얼마입니까? 3이죠, 3. 근데 여기에다가 뭐 붙이죠?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이너스라는 숫자를 한번 보게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2,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얼마죠? 마이너스 여기에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4 있습니다. 자, 그럼 가우스라는 것은 그 숫자를 넘지 않는 큰 쪽이 아닌 작은 쪽에서의 최고로 큰 정수니까 바로 여기죠. 왼쪽으로 가다가 만나는 첫 번째 정수값. 그래서 마이너스 3.2의 정수값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더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 두 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정수일 때는 0이고 정수가 아닐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1번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함수 f와 서로 g가 같도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같도록. 함수가 같다. 근데 f라는 건 2차식, g라는 건 1차의 절대값. 그냥 같아 보이지 않죠? 자, 그런데 이 함수가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이 함수가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선 x 값을 똑같이 이렇게 썼을 때 그거에 대응된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써보겠습니다. f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3이죠. 그럼 g에다가도 0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네, 3 나오면 됩니다. 똑같은 함수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어서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f에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자, 1 집어넣어서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2 빼기 4 더하기 4. 얼마죠? 5입니다. 5. 아니죠? 1이죠. 그럼 g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봅시다. g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없어지네요. 네, 여기 이렇게 없어지고 뭐가 되죠? b. 자, 그럼 이 두 개의 값이 우선 같아야 되니까 b는 얼마? 1 됐네요. 이 두 개가 같아져야 되니까 b가 1인 상태에서 a는 얼마가 돼야 돼? 2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 2a-b라 그랬으니까 이건 얼마? 4 빼기 1.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되도록 합니다.
자, 임의의 함수 자연수,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n의 양의 약수들의 총합, 합한 것을 이 기호로 나타내지는 함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써놨네요. 자, 3의 f라는 값은 3의 약수들을 모두 다 더하라는 얘기죠. 3의 약수 뭐 있죠? 1하고 3 더하니까 진짜 많네요. 자, 4라는 숫자는 4의 약수들을 더하니까 1, 2, 4. 진짜 7 맞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첫 번째 1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0의 약수들을 구해보면 되겠죠. 1, 2, 5, 10. 그래서 이것들을 더해주니까 네, 18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 n이라는 숫자의 약수가 이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n이라는 약수. 자, 우선 n의 약수 중에는 뭐가 들어가죠? 1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들어가는데 이 두 개만 우선 더해주면 이 값하고 똑같죠. 그렇다면 이 약수 말고는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숫자. 그래서 n은 소수이다. 맞는 얘기죠. 자, 디귿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죠? 곱해서 약수를 구해서 더한 값이 각각의 약수를 구해서 더한 값하고 곱하면 똑같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 9라는 숫자가 있는데 9는 3,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9의 약수들을 한번 더 해봅시다. 1, 3, 9 얼마죠? 네, 13입니다. 3의 약수 더 해봅시다. 1, 3 뭐니까? 소수니까. 소수를 이용해 보면 되겠구나. 그럼 이것을 또 똑같이 곱해야 되겠죠? 4, 4, 16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리게 됐네요. 자, 임의의 양의 실수에 대해서 넘지 않는 소수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자, 우선 소수는 무엇의 개수를 세는 거랑 똑같냐면 네, 자연수인 거죠. 자, 소수 중에 소수는 자연수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의 개수를 세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니까 2분의 5. 자, 2분의 5입니다. 여기 0이 있고요.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여기 3이 있는데 여기가 2분의 5입니다. 그럼 그거를 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소수, 한 개. 그래서 한 개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5라는 숫자는 4, 5 여기 있으니까 자, 5를 넘지 않는 것들 중에 소수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잠깐만요. 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넘지 않는 거 같거나 같은 것들 그리고 5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를 한번 보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몇 개입니까? 세 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F10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한번 세보면 되겠죠. 자, 10을 기준으로 10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뭐 있죠? 2, 3, 5, 7. 11은 뒤쪽에 있으니까 몇 개다? 네, 4개다. 이게 맞네요.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임의의 양의 실수에 대해서 개수는 소수의 개수는 항상 그 숫자보다 작다. 한번 벌써 생각을 해볼까요? 자, 0, 1, 2.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x값일 땐 자, 여기까지 소수는 없죠. 0입니다. 그럼 0은 x보다 더 작은 거 맞네요. 자, 1이라는 것도 x가 1이 되었을 때도 1보다 작은 것들 중에 소수가 없으니까 맞네요. 2가 되었을 때, x가 2가 되었을 때 볼까요? 소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한 개죠. 한 개. 하지만 x값은 2라 그랬으니까 x보다 작은 거 맞네요. 그렇다면 벌써 계속 넘어가게 되면 이제서야 1이 된 거고 함수값이 그럼 그때서의 개수들은 전부 다 1보다 커지니까 이 얘기는 당연히 맞는 겁니다. 자, 임의의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x에서 1만큼 더 가서 소수를 개수를 세도 그 전의 상태하고 똑같더라. 과연 맞을까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세볼게요. 여기가 x였습니다. 그럼 이 x 밑에 있는 소수 몇 개죠? 네, 2개입니다. 그래서 x가 여기 있을 때는 몇 개? 2개. 자, 그럼 거기서 1부만큼 더 가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1이죠. 그럼 이거 밑에는 소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f의 x 플러스 1은 얼마죠? 셋.
그럼 여기 있을 때는 2개, 여기 있을 때는 3개니까 이 얘기도 틀려버렸네. 그래서 답은 첫 번째만 맞게 됩니다. 두 번째까지 기억 니은 되겠죠. 자, 집합 X에 대해서 1대1 대응. 얘가 1대1 대응입니다. 자, 여기 항등이고요. 여기는 상수함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 함수값이 얼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의 함수값이 자신과 똑같은 거니까 3이죠. 그럼 얘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게 된 게 f의 2라는 것은 3으로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만큼의 결과를 보니까 얘는 무슨 함수라고 그랬죠? 상수함수. 그럼 함수값이 항상 3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라는 함수는 얘가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3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결과를 보니까 나라는 거 2에서의 함수값이 3이라는 건 이미 알게 된 거죠. 적용시키니까 2 곱하기 f의 3은 얼마가 됩니까? f의 6이라는 관계를 갖게 되는데, 자, 이 f라는 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이라 그랬으니까 x가 2, 3, 6 또 x는 2, 3, 6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씩을 가질 때 이 두 개의 숫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2에다가 나머지 걸 곱하면 얘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자, 2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틀릴 뻔했네요.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니까? 3이니까 2는 3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3이라는 함수값이 6을 먹었다. 그럼 1대1 대응에서 6은 뭐밖에 없죠? 2밖에 없죠. 그럼 3 곱하기 6은 2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건 불가능하네요. 자, 그럼 2가 3을 먹었기 때문에 3이 2를 먹으면 6을 먹으면 딱 맞네요. 그럼 2 곱하기 3은 6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f의 3. 자, 3에서의 함수값은 얼마? 2 더하기 h2. h는 x가 바뀌어도 항상 값이 똑같은 상수함수니까 3.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 5.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자, x에서 x로 가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다음 중 옳은 것만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f와 g가 모두 항등함수면 두 개를 합성해도 항등함수가 된다. 항등함수가 뭔지 아시죠? 자, 얼마입니까? 1, 2, 3으로 가는 거. 자, g라는 함수, 여기 f라는 함수가 있고요. g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등함수라 그랬으니까 1, 2, 3. 그럼 여기도 1, 2, 3. 그럼 두 개를 합성해도 1, 2, 3으로 가는 거 맞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G서클 fx가 항등함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배운 게 바로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있네요. f라는 함수에 역함수를 합성하면 그 결과가 바로 뭐가 되죠? 항등함수가 되죠. 그렇다면 fx가 같기 때문에 얘가 정체가 나온 거네요. g라는 함수는 바로 f 인버스.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죠.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 1대1 대응이 돼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디귿 한번 가보겠습니다. 합성한 결과가 항등함수. 이게 각각이 아니라 합성을 한 거죠. 합성을 한 거. 위하고는 좀 다릅니다. 각각이 항등이었을 때 합성하면 항등이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그랬는데 두 개를 합성한 게 항등함수면 두 개는 각각은 모두 항등함수다. 그렇지 않죠. 바로 위에 반례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써볼게요. f라는 함수를 1, 2, 3 1, 2, 3에서 이렇게 써봅시다. 자, g라는 함수를 1, 2, 3 이거에 무슨 함수로 가냐면 역함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함수니까 1은 3으로 2는 1로 3은 어디로? 2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진짜 합성 한번 해봅시다. 자, 1이라는 숫자는 2로 갔다가 2에서 다시 어디로 가죠? 1. 그래서 G서클 F라는 저 두 개를 합성을 해주게 되면 1은 어디로 갑니까? 1. 2는 3. 3은 어디로? 2는 또 2로 가게 되네요.
3은 1. 1은 얼마? 아, 3은 또 3으로 가네요. 보이시죠? 합성을 한 것이 항등함수지만 각각은 항등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만족시킨다고 얘기한 거죠. 그랬을 때 G3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함수의 식이 나온 건 딱 하나네요. 그럼 얘를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H의 얘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G 합성 fx를 했더니 hx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h라는 함수의 얘를 합성했더니 얘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g fx는 뭐가 되죠? x.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함수를 가르쳐 줬으니까 얘를 이렇게 써봅시다. g에 2x-1 그럼 걔는 뭐가 된 거죠? 네, x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얘가 지금 물어보는 값은 바로 이거죠. G3의 값. G3이 되어라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여기는 이만큼이 바로 3이 되면 되니까 그때 x 값은 얼마죠? 2. 아, 그러면 여기에 2를 집어넣어서 써주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찾는 거죠. 자, 합성함수 그래프 재밌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F부터 그 다음에 G로 합성이 되는 거죠. 자, 이게 F, 그 다음에 이게 G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세요. A라는 집합을 대응시켰더니 뭐가 되냐면 B가 되었다. 그러면 B라는 집합을 다시 대응시키면 뭐가 되더라? C가 되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함수를 합성했다는 얘기는 A에서 B로 가고 B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C로 갔을 때 F, G 이것이 합성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B가 연결을 시켜주고 빠집니다. 그러면 A와 C만을 대응시켜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A에 C를 그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에 C를 그리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대응 관계를 한번 볼게요. 우선 여기서 봤을 때 0부터 A가 2분의 3까지 변했을 때 그 변화가 아주 규칙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 0부터 2분의 3까지 변하면 그 대응된 함수값들은 여기에 있는 값들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네, 0부터 3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y값이 이제 새로 대응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이 b라는 곳으로 다시 옮긴 거죠. 자, 그러면 0부터 3까지니까 0부터 3까지의 숫자들을 다시 g라는 함수로 대응시켜야 되겠죠. 자, 그럼 0부터 3까지를 쭉 대응시키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대응이 되죠. 그럼 결국 0부터 3까지를 대응시킨 게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장소에 이것을 그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2분의 3에서부터 3까지로 가봅시다. 2분의 3에서 3까지. 자, 그러면 대응 관계를 보니까 이때는 좀 조심스럽죠. 2분의 3 집어넣었을 때가 3입니다. 3 집어넣었을까? 0이니까요. 그러면 0부터 3까지라고 쓰지 말고 3부터 0까지라고 쓰는 게 맞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대응을 또 해야 되는데 여기가 3이었을 때 대응된 게 얼마죠? 네, 3입니다. 그러면 3부터 0의 순서로 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죠?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 이거를 그리자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0부터 2분의 3까지에다 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슉, 슉. 그럼 그게 얼마죠? 3. 2분의 3에서부터 3까지 이걸 그리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림은 요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함수 fx가 1을 연이어서 두 번 대응이 됐을 때가 4, 3을 연이어서 두 번 대응이 됐을 때가 3,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개 말고는 다른 값으로 어디 간 것을 모르니까 한번 대응표를 그려봐야 되겠네요. 자, 1이라는 숫자가 결국 한 번 대응이 되고 그 다음 또 대응이 됐을 때 4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1로 만약에 갔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가 F죠. 그런데 우리는 또 두 번째 대응시키는 게 누구죠? 네, 또 똑같이 F를 대응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글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두 개가 똑같은 함수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1로 갔다면 1이라는 숫자가 1로 갔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1이라는 숫자가 1로 갔을 때 4로 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2로 갔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2라는 숫자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4로 가야 되겠죠? 그럼 2라는 숫자가 4로 갔으니까 여기서도 뭐가 돼야 됩니까? 네, 4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3이라는 숫자가 어디로 갔어? 두 번 갔을 때 3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선택의 위치는 1이라는 숫자가 어디로 갈 수 있죠? 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3이라는 숫자가 1로 갔다면 1이라는 숫자는 다시 3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여기 1은 2로 가기로 돼 있으니까. 아, 그럼 3이라는 숫자는 1로 가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럼 3이라는 숫자는 어디로 가야 돼? 나머지 3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아, 그럼 여기에서 함수가 똑같이 그려졌으니까 얘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1대1 함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럼 4라는 숫자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아까 1이라는 숫자는 어디로 갔으니까? 2로 갔으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두 개의 함수를 연이어 대응시키는 합성입니다. 자, 똑같은 함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응시키면 얘도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 1이라는 숫자가 두 번 가서 4가 돼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이 돼서는 한 번, 두 번 가서 절대로 4로 갈 수 없죠. 그래서 F의 1은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F가 1이 2로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이 2로 갔다면 두 번째 대응에서 반드시 4로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 4로 가야죠. 자, 그럼 2라는 숫자는 여기에서 2에서 4로 갔다고 썼기 때문에 얘가 함수, 그럼 얘도 똑같이 2에서 4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 그리면 여기다 그리고 여기다 그려진 건 이렇게 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은 2로 갔으니까 여기에서도 1은 2로 간다 이렇게 똑같이 그려야 되겠죠. 3은 1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3은 어디로 가야 되죠? 네, 3. 여기서 4는 1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2. 그래서 4. 3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3. 그래서 3, 4, 12. 그래서 답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함수를 보고 대응표를 찾는 아주 쉬운 문제죠. 자, 한번 해봅시다. 2에서의 함수값 4네요. 3을 두 번 대응시킨 거죠. 자, 3부터 시작해서 3은 1로 가고, 자, 그럼 1이라는 건 다시 얼마? 3으로 갔네요. 그래서 3은 어디로 가? 3. 예, 그래서 2에서의 함수값 4. 여기는 3. 답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저기에서 이제 뭘 찾는 거냐면 이거의 함수값을 찾는데, 자, 우선 여기에는 이 뜻이 뭘까요? 이 뜻이 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성을 한 걸 어떤 함수를 다시 한번 여기다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f의 n 플러스 1은 자, n이 1이라는 숫자부터 한번 집어넣으면 두 번 f의 f1. 근데 거기서 f1은 뭐라 그랬죠? fx죠? 그럼 f의 fx. 결국 이거는 거듭제곱이나 그런 게 아니라 f라는 걸
합성한 횟수를 얘기한 겁니다. 이건 2번 합성했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얘는 2부터 시작해서 2010번, 3부터 시작해서 2011번을 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진짜로 그렇게 합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 있는 건 바로 뭐냐면 규칙석을 발견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2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자, 한 번 대응이 되면 얼마죠? 2에서 가니까 3이네요. 자, 2번 대응시키면 얼마입니까? 3에서 가니까 1. 자, 3번 대응시키면 얼마죠? 1에서 가니까 2. 좋은 게 생겼는데요. 자, 2부터 시작해서 한 번, 2번, 3번 연이어서 가니까 다시 뭐가 돼? 2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2부터 시작해서 다시 원상태로 됐으니까 3번이 묶이면 뭐 하면 돼? 이렇게 무시해버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연이어 합성한 건 다시 원상태. 그 다음 또 3번 가게 되면 또 원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0번 합성하는 것을 3번씩의 묶음으로 계산하니까 자, 이것은 바로 뭐가 되죠? 3의 배수가 되네요. 그러면 얘는 3번씩 완벽하게 묶여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F에 2010번 거기에다가 2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얘가 3번씩 딱딱딱 묶이기 때문에 3번 딱 묶여버리면 얼마? 2가 그냥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2011입니다. 자, 2011은 3의 배수가 아니라 나머지가 얼마 남습니까? 네, 나머지가 한 번 1 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F에 2011번을 합성했다는 이 뜻은 2011번에서 한 번을 뺀 나머지는 3개씩 묶음으로 딱 없어지고 얘는 F를 한 번, 3을 대응시킨 결과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이라는 걸 F 한 번만 대응시키면 된답니다. 3이라는 숫자를 한 번만 대응시켰더니 얼마죠? 1. 그래서 이 값은 얼마?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거는 바로 위에 있던 문제, 먼저 문제 받고 똑같죠? 자, 이것은 반복 합성. 자, 반복 합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012번, 여기 2013번 뭐 찾는 거죠? 네, 규칙성을 찾는 겁니다. 자, 집합이 1, 2, 3, 4 돼 있으니까요. 자, 대응시켜 보겠습니다. x가 4일 때는 1로 가라. 3보다 작은 숫자일 때는 그 숫자들에 1을 대입해서 1을 더해서 쓰면 된다. 그럼 1은 어디로? 2, 3, 4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또 한번 써봅시다. 2부터 시작해서 자, 한 번 가게 되니까 얼마? 3. 2번 가게 되니까 얼마죠? 3에서 4. 3번 가게 되니까 얼마입니까? 4는 1로 가죠. 그 다음 4번 가게 되니까 1은 다시 2.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몇 개? 4개. 4번 대응시키니까 바로 뭐가 돼? 원상태. 그럼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냥 2라고 쓰면 되는 거죠. 2012는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죠. 그럼 이거는 4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4번씩 딱 묶이고 더 이상 나머지가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F에 2012 4번씩 싹 묶이고 원상태 얼마? 2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2013입니다. 그럼 2014가 12가 2, 4의 배수니까 얘는 나머지가 얼마 남죠? 1. F의 2013 그럼 얘는 F의 한 번짜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대응시키면 돼? 3. 그럼 3을 한 번만 대응시키니까 그 값이 얼마 됩니까? 4.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게 구해지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종류의 함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대응을 시켜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입니다. 자, 2라는 숫자부터 대응을 시켜야죠. 자, 2입니다.
g에다가 2를 대입하면 여기네요. 그럼 4 빼기 2니까 얼마입니까? 2. 그러면 그걸 다시 f에다 대응시키면 되니까 자 2가 들어있는 곳이 어디죠? 2가 들어있는 건 여기네요. 그러면 그때 함수값 f의 2는 그 숫자를 그대로 쓰세요라는 얘기니까 2. 자 여러분 이게 혹시 무엇인지 아나요? 이게 합성을 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내는 바로 이게 서로 다른 부호의 숫자를 집어넣어도 결과가 똑같다. 이게 바로 y축 대칭. y축 대칭을 나타내는 바로 무슨 함수입니까? 이게 우함수다. 이거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을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정 모르시겠으면 자 G서클 F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F라는 함수가 세 종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세 종류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X 2보다 작을 때 그때는 바로 뭐가 되죠? F는 뭐가 됩니까?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라고 해야 되겠죠?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클 때 f는 얼마입니까? 2. 그러면 그걸 g에다 대응시키면 뭐가 되죠? 2 집어넣습니다. 얼마죠?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g라는 값이 두 번 합성이 됐기 때문에 2보다 클 때에서의 g라는 함수 f 두 개를 합성한 건 바로 2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2보다 큰 숫자일 때 합성을 한 결과는 2.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는 바로 뭐가 되죠? x라는 숫자가 그대로 나오는데 걔를 g에다 대응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이 범위에는 얘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여기다가 2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얼마죠? 2죠. 그럼 거기에서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f는 얼마죠? 결과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를 g에다 대응시키면 대입하면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그려지죠. 메롱 이렇게. 그러면 이 y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함수가 만들어졌네요. 자, 지금 니은을 풀 때 디귿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죠? 네, 우변을 보면 되죠. 자, 합성한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거를 다시 한 번만 합성을 해보면 되겠네요. 저 여기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g라는 함수를 f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냥 이거 봤으니까요. 그냥 여기 지우고 좀 부족하니까. 자, 이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얼마죠? 네,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얼마입니까? 2죠. 자, 그러면 이 2라는 범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봐보세요. 그럼 x가 얼마가 됩니까? 바로 넘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4니까요. 자,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함수할 때 한번 했던 거 얘가 a 여기가 b 또 지워야 되겠네요. 여기 B, C. 자, 해보겠습니다. 자,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2일 때, 자, A라는 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범위일 때 B, 그거의 결과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사이의 값이 나오죠. 그런데 이 B라는 걸 다시 C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바로 F라는 함수입니다.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사이일 때는 그 숫자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게 합성을 한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보다 클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2보다 클 때. 자, 2보다 크면 뭐가 나오죠? 네, 얘네들은 바로 2보다 큰 숫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2보다 큰 숫자들을 집어넣으면 얼마죠? 아, 여기죠. 2보다 큰 숫자 집어넣으면 2라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또 이렇게 그려지죠. 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여기죠. 그럼 그때는 x가 어떻게 되죠? 2보다 또 큰 숫자들이 나오죠. 근데 2보다 큰 숫자들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순서를 바꿔서 그린 건데 아까 그려본 그림과 똑같죠. 그래서 그 두 개는 똑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저것을 만족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걸 구하라는 얘기죠. 자, 이 식을 만족하는 k,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게 방정식이죠. 그 방정식이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이 합성하면서 되어 있는 합성 방정식일 때는 두 글자 치환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g, f의 k라는 이것을 t라고 치환을 해서 3이라는 관계를 먼저 찾아서 t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k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치환해 볼게요. g의 t는 얼마가 되더라? 3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g라는 함수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g라는 함수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로 볼록인 함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이렇게 4부터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4입니다. 그러면 3이라는 값을 가지는 곳, 그럼 거기는 여기 딱 하나뿐이죠. 이게 t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 그것이 얼마 된 거죠?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t라는 숫자는 바로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진 거죠. 자, 그럼 t라는 것을 다시 환원시키니까 t는 뭐가 되죠? fk. 그럼 fk가 1, 마이너스 1이 되는 k 값을 찾아주면 되죠. 근데 fk라는 게 바로 뭡니까? 네, 절대값 k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1.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절대값 k는 자, 넘어가니까 얼마죠? 5. 넘어가니까 얼마입니까? 3. 그럼 이렇게 되는 k 값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5. 그 다음 이렇게 되는 k 값은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만족하는 k의 값이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조금 잘못이 된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잘못 풀었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3 됐고 작을 때는 이렇게, 클 때는 이렇게. 그러면 3이 되는 값을 찾았으니까 실수했네요. 자, 뭐냐면 제가 이걸 못 봤습니다. 여기는 이만큼의 이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사용하려면 분명 0보다 큰 숫자만 써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숫자 중에서 얘는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이렇게 지워야죠. 그래서 이 경우일 때는 제외를 시켜줘야 되니까 답이라는 게 여러 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4가 1이 됐으니까 바로 얘만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뭐가 되죠? 5하고 마이너스. 얘가 더 크니까 알파, 베타. 그럼 거기서 알파를 베타에서 뭐라 그랬으니까 빼라 그랬죠. 그래서 5 빼기 답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